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7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오전장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다면 오후장이 되면서 조금씩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코스피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고 마찬가지로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비교적 쉬어갔다면 약간의 부침이 있었던 제약바이오 업종들, 이쪽 업종들은 오늘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 외에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업종들, 이쪽이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외에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1,600억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또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연초에는 조금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기관은 큰 변동은 없었네요. 또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3일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하지만 이틀 동안의 매수 물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진 않죠.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170억밖에 순매도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제는 2,900억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전날에는 1,600억 정도, 매도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던 조선주들, 하나오션은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도 흐름이 좋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로템, 삼성중공업. 우선 조선주가 두 종목 포함되어 있고 바이오 종목 하나, 그리고 방산 쪽 두 종목,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또 기관은 SK하이닉스, SK바이오팜, LG에너지솔루션, 현대일렉트릭, LG전자. 일단 기관 매수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어제도 미국 증시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이틀 연속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1.2%의 반등이 나왔고 S&P 500도 0.5%, 그리고 다우지수는 보합이었습니다. 또 반도체 지수는 무려 2.8% 급등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 증시도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작년 말쯤에 한 차례 강조를 해드렸지만 혹시나 미국 시장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면 올해부터는 국내 시장과 같이 병행을 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에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자, 미국은 나스닥 지수를 보시는 것처럼 물론 중간중간에 하락장은 있지만 코스피와 달리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물론 그에 비해서는 250만원 이상 수익부터는 양도세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단점일 수는 있지만 극단적으로 작년 하반기만 놓고 본다면 아무리 양도세 22%를 낸다고 해도 미국 시장의 수익률이 더 좋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국내 시장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올해는 같이 투자해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보시고요. 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종목을 선정할 때 국내 시장과 동일하게 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장이 끝나고 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찾고 또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재료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판단들을 국내 시장과 동일하게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같이 병행을 하자고 말씀드리겠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볼게요. 자, 오늘 일본 증시는 2.4%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1% 상승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고점 박스권을 돌파했죠. 그리고 중국 증시는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고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물론 오전장에 비해서 조금은 빠지고 있지만 물론 그래도 연말보다는 시장 흐름이 좋다고 할 수가 있고 현재까지는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반도체 관련주 있죠.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파란불로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1.2%의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관련주는 오전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전 종목이 모두 갭상승으로 출발했었지만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파란불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제 일봉상의 흐름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구간이죠. 고점끼리 연결해서 하나의 추세가 형성이 되었고
그 추세를 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추세 하단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이 추세 하단까지는 충분한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못해도 18만원 근처,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눌리지는 않겠지만 못해도 여기까지는 눌릴 가능성을 한번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어쨌든 지금 가격대에서 여기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평선들이 몰려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조만간에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그리고 몇 개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오늘은 이수 페타시스가 8%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를 하니 많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점인데, 오늘은 또 유상증자를 강행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로 8% 급락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는 한미반도체가 4%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를 미국 시장과 연결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촬영 시점 조금 전에 CS2025가 개최가 되었고, 젠스당 CEO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만큼 젠스당의 기조연설이 끝나고 나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대만의 폭스콘 기업의 주가에 큰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폭스콘은 원래 애플의 아이폰 제조사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대표적인 아이폰 기업이 있다면 바로 LG 이노텍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만 쪽에서는 폭스콘을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폭스콘에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뜯어보니까 역대급 매출이 나왔습니다. 무려 전년 대비 15%나 증가했고, 그리고 12월 한 달만 봤을 때는 전년 대비 무려 40%의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탄한 실적이 나왔던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AI 서버 수요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덩달아 경신했죠. 때문에 1년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어제는 미국 시장도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하이닉스는 어제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올해 HBM 캐파를 월 17만 장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월 10만 장으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파를 늘린다는 것은 당연히 전방 산업의 수요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연말에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어둡게 보였다면 어제 폭스콘의 실적 발표와 함께 여전히 AI 서버의 수요는 탄탄하구나, 이 점을 실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또 이어서 하이닉스 쪽에서는 HBM 캐파를 증설함에 따라서 올해도 수요가 굉장히 좋을 것이구나, 이런 전망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가 연말에 빠졌던 것은 내년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컸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을 연초에 많이 제거를 해준다면 저는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가 HBM 캐파를 증설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확실하다는 것이고, 작년에는 절대적으로 그 파이를 누리지 못했었다면 올해는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오늘 파란불이 많이 보이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연초는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업종이 있었죠. 바로 오늘은 조선주가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은 직전 고점마저 돌파했습니다. 우선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어제 트럼프가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미국의 선박 건조를 재개를 해야 되는데 동맹국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발언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서 오늘 조선주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기사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 이유는 트럼프 취임식이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트럼프 당선에 따른 반등이 나왔던 대표적인 업종들, 그 업종들이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목이 쏠린다는 것은 기사도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던 트럼프의 발언,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겠죠. 하지만 조금은 멀리서 본다면 이런 기사는 충분히 예견이 되었었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최근에 많은 반등이 나왔어요.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럼프 취임식 전에 계속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트럼프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관련주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 고점들을 다 돌파했고, 첫 번째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성광밴드도 마찬가지고 현대힘스는 조금 약한 것 같네요. 하지만 우주항공 쪽, 이쪽은 아직까지는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이쪽 업종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가 파란 음봉이 떨어지고 있지만 시가가 높게 출발했던 만큼 여전히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조금 쉬어갔다면 앞으로는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길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